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늦게 반영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죠. 미국 증시 급등에는 기존의 대장들이 힘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장, 반도체와 IT 빅테크가 힘을 쓰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거죠. 다시 평상시로 복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장 교체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모습은 그대로 아시아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평상시 아시아 증시에서 항상 부진하던 것은 중국 증시. 중국 증시의 서운함이 지속됐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강세가 이어졌죠. 한국같이 특히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높은 이런 나라들은 조금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 고민은 해볼 만합니다. 계속해서 고민은 좀 해보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 대장이 바뀌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관점을 일단 유지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그죠? 이 50bp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움직임, 구조적인 움직임이 바뀌는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대장이 이제 교체가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대장은 IT 빅테크와 미국 주식과 이런 주식들이 기존 대장이죠. 얘네들이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좀 지켜보자라 말씀드리는데 일단 교체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게 본다. 좀 고민해봤는데 역시 주식 시장은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기업의 실적들이 금리를 낮췄다라고 해서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대장이 계속해서 대장 자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쏠림 그죠? 다른 나라들이 혹시나 좀 선방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미국 주식으로 쏠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딱히 갑자기 신흥국으로 돈 쏠림? 글쎄요. 일단은 달러가 좀 약해졌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지금 지금 여러 나라들의 어떤 주식시장 차트 모양이나 이런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여튼 미국 증시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압도적입니다. 미국 증시가 탄력이 둔화된다라든가 이런 신호가 일단 잘은 보이지 않습니다. S&P 같은 경우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크게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대장은 일단 계속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기초 체력이 약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잠재적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좀 시간을 두면서 지켜볼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빨리빨리 이게 이제 얘네가 치고 올라가 줘야지 지금 여기서 좀 상승이 둔화가 되고 이러면은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는 삼각 수렴형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얘네는 좀 계속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괜찮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주식시장은 단기 바닥을 만들어냈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아직 그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중간에 고점 위기가 살짝 있었는데 FOMC 회의 날에 너무나 상승 탄력이 오랫동안 둔화되면서 FOMC 회의 날에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불안감을 잘 극복했다고요. 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직은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그런 위기 신호 없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거 저렇게 급등을 해도 되나? 빅스가 약간 언더슈팅 나온 게 아닌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엔비디아는 왜 이리 약하지? 이런저런 의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놓고 어떤 그런 고점 신호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간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고점 신호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일단은 지금 일단 큰 위험이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일단 보자. 그래서 눌림시 매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죠. 7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9월 20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을 지금 일단 시장이 먼저 빠졌어요.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한 달 반을 빠졌어요. 이 정도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 다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역사적인 케이스인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을 만들어내고 위쪽으로 저항에 지금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간다라는 건 단기 고점 신호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전까지 한 달 반을 먼저 빠졌고 이 지금 상황에서 바닥 테스트를 잘 했단 말이에요. 단기 바닥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큰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지난번 단기 바닥도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여기 지난번 단기 바닥이 언제죠? 9월 9일. 네. 제가 단기 바닥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거는 9월 11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이 만들어진 건 언제냐? 9월 6일, 9월 9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가 8월 초죠.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쌍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건전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반 동안 빠졌고 낙폭도 어느 정도 좀 됐었고 하락도 좀 제법 하기도 했었고 바닥도 쌍바닥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갑작스럽게 아래쪽으로 확 이걸 잡아뜨리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확 지금 시장을 잡아뜨리기에는 어떤 악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란 겁니다. 당분간은 일단 좀 좋게 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일단 정석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 아직까지 그리고 단기 고점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일단 위쪽으로 계속 보자 이런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내용을 봤고요. 오늘 밤에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약간 검증은 좀 필요합니다. 오늘이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번 9월 선물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었죠. 위로 아래로 들었다 놨다 굉장히 좀 평화롭지 못했던 좀 다사다난한 그런 월물이었습니다. 그런 9월 월물이 끝나는 게 이제 오늘 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좀 물량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저도 이게 이렇게 많은 물량이 어떻게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그 경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일 만기를 앞두고 급등을 했던 점도 있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오늘 잘못 나오면은 또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경계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직 단기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오늘 만기일이다 뭐 그런 거 잊지는 말자 이겁니다. S&P 지수 이런 걸 보시면 뭐 말씀드리지만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게 오버슈팅이었고 어젯밤 상승이 오버슈팅이었고 여기서 갑자기 한 2,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비릴비릴 하면서 이런 모습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언제죠? 지난 7월 16일, 18일 이때쯤. 그러니까 지금 S&P나 나스닥에서 경계해야 되는 갑작스럽게 이런 것만 아니면 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만기와 관련해서 경계 정도는 좀 하고 있자. 근데 일단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빠지더라도 당분간 좀 눌림시 매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는 겁니다. 가볍게 경계해야 될 점은 그런 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게 그 채권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보실 것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채권에 얼마를 투자하고 주식이 얼마를 투자하고 그죠? 서로 다른 이종 자산 아닙니까? 그죠? 주식이 요즘에 잘 안 나갔고 그 와중에 그 빈자리를 채권에 채웠잖아요. 그죠? 채권으로 돈 쏠림이 심화됐었잖아요. 채권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이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주식시장에 큰 위기는 보이지 않고 채권 시장은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고 아직 바닥 신호 안 나왔다. 채권 시장이 단기 바닥을 만들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다시 주식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금리 인하다 그러면서 지금 달러 약세 50bp까지 인하해 버리니까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위험 자산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금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혹은 뭐 지금 현재 유럽 증시의 분위기는 이제 분명히 분위기는 좋은데 약간의 경계심 정도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잘 상승하다가 조금씩 좀 장 막판 되면서 살짝씩 좀 꼬꾸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미국 주식 선물 시장도 보시면은 찔끔찔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닌데 찔끔찔끔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뭐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미국 옵션 만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약간 뭐 경계 물량, 혹은 그 지금까지 워낙 급하게 오르면서 워낙 좀 많이 올라가면서 어떤 뭐 잔잔한 불안감 같은 게 있다라 말씀드렸죠. 아, 여기 뭐 저항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아, 여기 21선이 있는데, 여긴 지난번 전고점인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불안감들이 있어가지고 살짝씩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큰 위험 신호 이런 건 아니라고요.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그게 어떤 큰 위험 신호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부담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들은 뭐 조금씩 둔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뭐 유럽 증시 모양 한번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인데 하락 출발했죠. 지금 상황에서 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고점이니까, 지난번에 그 자리니까 지금 여기 올라와가지고 당장 못 올라가는 겁니다. 살짝 하락이 나오는 건데, 아직은 이 정도 하락을 보고 나서 야, 이제는 못 넘어가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인다,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로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좋게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안 좋게 보는 건 이건 이제 정석은 좀 아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하나씩 좀 볼게요. 중국 증시 보시자면은 중국 증시 오늘 움직임이 조금 좀 둔화가 좀 되긴 됐는데, 아무튼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 전고점 의미 있는 자리,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긍정적이고 일단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네, 뭐 특별히 그래서 점검할 건 없고, 중국에서는 참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중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LPR 예상 밖 동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중국 경기가 한동안 안 좋다 하면서 중국 주식이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 추석도 이제 거의 끝났죠. 추석 끝나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이 바닥 따지기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우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매우 좀 특히 본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을 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홍콩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빠졌고 쌍바닥,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형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고 고점도 높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최근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약간은 뭐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뭐 위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홍콩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하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들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BOJ 통화정책회의에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일본은요. 금리를 동결한 일본은 어쨌든 강하게 출발했는데 살짝 이렇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다. 근데 얘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부담인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부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의 부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눌림시 매수 계속 이런 관점으로 좀 좋게 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오늘 뭐 BOJ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고 하고 뭐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중앙은행의 그 총재가 인터뷰를 뭐 시작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딱히 아직까지 뭐 금융시장의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일단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 경제는 뭐 좋아 보이고 뭐 그렇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 시장 이런 것들 좀 잠깐 좀 보자면은요. 여기도 약간의 변화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약했는데 엔화도 살짝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가볍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확인됐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요. 단기 바닥은 확인됐고, 다만 상승 탄력이 매우 둔하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 지난번 추세가 있고 미국이 50bp를 인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뭐 조금 좀 둔화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이 더 이상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건 일단은 한 번은 일단 막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쯤에서 방향 전환을 얘도 시도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50bp 인하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50bp 금리 인하 기대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쯤 어딘가에서 지금 50bp 인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됐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가 돌아설 가능성, 우리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엔화가 강세 흐름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그런지, 이렇게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일단은 원달러 환율도 살짝 약세를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들 좀 보자고요. 엔화와 요즘에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얘가 이렇게 1320 얼마대에서 24원, 25원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일본 엔화와 분명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쪽 어딘가에서 지금 바닥을 만드는 과정 중으로 보이죠, 그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장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막을 수 있다. 이 정도 움직임이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굉장히 근데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은 뭐 특별한 뭐 재미가 없을 거다 싶습니다. 얘도 사실 그렇죠. 이 엔화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제서야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거라 위쪽에 저항들이 많아서 얘도 많이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요즘에 저기 위안화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죠? 위안화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bp 인하했던 것이 오히려 이 위안화에는 새로운 어떤 하락의 재료로 더 작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위안화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와 약간 다른 흐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일단 좀 살펴봤고, 참 달러 인덱스 잠깐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이런 모습이죠. 달러는 지금 보시면 이 지지력이 없습니다. 50bp를 인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여기를 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좀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거 좀 잘 봐야 되겠어요.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가 여기서 중요한 박스권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박스권이었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분간 원자재들이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원자재들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들 올라간다 뭐 그런 건 사실 위험자산 이런 거에도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이 달러가 아래쪽으로 얘가 내려온다라는 거는 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쪽에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어요. 이 달러가 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약세로 좀 전환되려고 그런다. 여기서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금리가 계속 동결하면서 박스권이었는데 시원하게 50bp 인하로 시작해버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그렇다면 이게 모멘텀이 돼서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 충분히 좀 우리가 생각해볼 만 하겠죠. 예. 여기서 갑자기 뭐 유럽이나 일본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오늘 한국 증시는 올랐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다만 이제 이 미국 증시 영향 그대로 받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 아침에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아침에 좀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린 것들 있죠. 엔비디아는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요렇게 삼각 수렴형 이거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고, 아직 전고점 여기도 돌파하지 못했고 여기도 저항이고, 그래서 기초 체력이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한번 드렸었죠. 그죠? 기초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 반도체 지수들도 움직임이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삼각 수렴형은 그래도 극복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돌파 한 장 했는데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라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 말씀드렸거든요. 한국 증시에서도 오늘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죠? 반도체가 그래도 좀 반등, 하이닉스 같은 게 2, 3%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의 주인공이 지금 반도체는 분명히 아닌 모습이죠. 반도체가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오르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상승률이 좀 제한이 된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이런 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선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여튼 코스피가 뭐 조금 좀 서운하긴 서운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마시가면서 좀 서운했습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당장 뭐 의미 있는 단기 고점이 나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굉장히 서운하긴 하죠. 삼각 수렴형인데 위쪽의 추세선 정도 터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터치조차 못했어요. 그죠? 굉장히 좀 힘이 약하다. 실망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우상향하고 있어요. 예, 위로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분동상으로도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 선이 21선에 해당한다. 이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웬걸 예, 근처에도 못 가고 비실비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간다. 하방 베팅의 신호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워낙 반도체가 못 나가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죠.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지 혼자 잘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추세선을 위쪽으로 극복을 해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좀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그죠?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경계하셔야 될 게 얘는 근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얘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위에서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 보이시죠? 최대한 이런 이평선들까지가 이런 이평선들이 오면 강력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얘도 물론 이제 돌파 한착은 했는데 추세선은 넘었는데 이 구간이 전부 저항이죠. 이 구간이 여기 지난번 여기 떨어졌던 이 구간들이 저항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슬아슬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정말 아득하게 오른다라 싶지만 계속해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마 코스닥도 개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을 거예요. 어떤 그런 숏 커버링 그런 것까지 좀 더해지면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오르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하방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만약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3거래일, 4거래일 이상은 확인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강하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 한국 증시 많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뭐가 올랐냐면 코스피인데 의약품 그죠? 약이 올랐습니다. 약. 예. 이 제약바이오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죠? 예. 코스피의 대부분은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는 부진했고 약이 올라 버렸으니 별로 그렇게 뭐 내용은 건강하지 못하나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코스닥에서도 명확합니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오른 겁니다. 제약업종, 기타 서비스 이게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쯤이면 이제 다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솔직히 됐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근데 아직 문제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단기 바닥은 나옵니다. 단기 바닥은. 여기서 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빠지려면은 최소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와야 아마 더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도 없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와야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계속 빠질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7월 중순 혹은 8월 초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N자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락 목표치도 거의 충족이 됐고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일단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 더 빠지려면은 뭐 미국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슨 뭐 어떤 뭐 큰 결함이 난다거나 공장이 불난다거나 이런 급이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지력도 안 보이니까 매수는 잡을 수 없죠. 그죠? 매수는 잡을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계속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코스피 분위기 자체는 좋거든요. 상승 종목수 굉장히 많고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면서 금리 인하 했다라는 사실에 환호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지는 않고 적당히 부진하면은 다른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많을 수 있긴 있어요. 개별 종목들이요. 좋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어제 하락했던 거를 하루 만에 그래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뭐 지난번부터 여기 바닥 한번 지난번부터 바닥 다지기 시도를 한번 했었고 여기서 단기 바닥 한번 만들었다가 이날 약간 툼에 나온 그런 느낌이라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좀 하이닉스도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기 바닥 만드는 과정 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영 부진하다 이거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N자로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물론 N자 목표치는 못 채웠지만요. N자로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이 여기서 회복을 했었어야 되죠. 여기 회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파동이 더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제 건강이 해쳤습니다. 어떤 중장기적인 건강이 해쳐지고 있죠. 그런 모습이라 얘가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많이 튀어오르고 다시 추세적인 상승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된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아직 조금의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유나 그런 힘은 조금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약간은 남았다. 그래서 당장 시장은 일단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조금은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약바이오가 엄청 강합니다.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것들 강했고 알테오젠 이런 것도 강하고 있고요. 약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친구들은 한동안 좀 많이 올랐어 갖고 그런지 역시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뭐 금융업종 이 정도가 지금 일단은 가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에선 금융,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필요한 날입니다. 검증 S&P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관찰하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뭐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죠? 변동성 지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1선과 61선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 어떤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깼어요. 안정적인데 오늘 밤 혹시나 얘가 다시 만기일이라고 핑계대고 튀어 올라오는지 혹시나 튀어 올라오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지금 이 자리를 다시 회복만 안 하면 되는데 회복하는지 여부 일단은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데 혹시나 지금 이제 한 번 붕괴시킨 거니까 얘가 튀어 오르면 큰일 날 수 있다. 경계를 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밤 뭐 이런 것만 좀 잘 넘기면은 미국 증시 당분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어제 급등했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오는 게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봤으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거 볼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아마 아침에 영상은 안 올릴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뭐 시간 되면 한 편 정도 올릴게요. 뭐 내일 아침에는 안 올릴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